마타 하리 아시죠? 제1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바로 그 여인. 마타 하리한테 한번 걸리면 연합국의 장교든 장군이든 고위관리든 싹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에 21세기판 마타 하리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랬던 나라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지금 다시 히잡을 벗어들고 히잡을 못 쓰겠다 이렇게 반대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란의 국법에 의하면은 여자는 누구나 차도로든 히잡이든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걸 반대하던 인권 변호사 나스린 소토데가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이란의 히잡 강제 착용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역이 무려 38년, 거기다가 148회의 채찍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란입니다. 여자가 138회의 채찍질을 받으면 죽습니다. 보통 한 20대 넘어가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채찍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나누어서 때리겠죠. 어쨌든 부르카든 히잡이든 차도로든 뭔가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만약 이란 남성이고 아름다운 정말로 섹시한 아르메니아 여인, 이 아르메니아 여인들이 참 이쁩니다. 아르메니아 여인들이 비즈니스 커리어 우먼처럼 나타나서, 비즈니스 커리어 우먼이 뭡니까? 여성 사업가처럼 나타나서 역사와 문화로 유명한 이란의 고대 도시인 시라즈 또는 이스파한 이런 데 같이 가자고 달콤한 휴가 여행을 제안한다면은, 물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무리 이런 이쁜 여자가 유혹해도 넘어가실 남자 없죠. 저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멋진 녀석이 이란에 나타나서 이란 남자들을 꼬드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이란으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아르메니아 미인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아르메니아 여인들의 미모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지금 몰려드는 이 여인들은 21세기의 마타 하리들입니다. 이 21세기의 마타 하리들이 노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남자 또는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회사 이름과 또는 그 회사의 계좌번호입니다. 계좌번호만 알면 됩니다. 이 미니어 스파이들이 이란에서 노리는 것은 푼돈이 아닙니다. 거금입니다. 이 거금은 누가 주느냐? 좀 이따 나옵니다. 이란에서 석유를 사가는 사람. 이란이 지금 검수 조치를 당해 있잖아요. 미국의 검수 조치를 당해 있는데 이 석유가 계속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계속 팔려나가고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100% 검수 조치를 해야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일 텐데 사실은 야매로 뒷구멍으로 석유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빼기 위해서 아르메니아 여인들을 포함한 세계의 미인들이 이란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섹시하고 정말 절묘하게 예쁜 미인들이 석유를 사가는 사람의 기업 또는 회사 이름 이런 것과 전화번호, 기타 인적사항 이런 것, 특히 은행 구좌번호 이런 거를 빼게 되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특히 이 경우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어떤 국가가 여기 개입된 것을 발견, 그런 정보를 훔쳐온다면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현재 야매로 팔아먹고 있는 석유 수출국 이란의 금융자산 정보나 이란에서 가지고 있는 서방 은행 계좌 번호, 특히 미국 관련한 은행 계좌 번호를 알아내도 이건 대박이 터져버립니다. 이란과 한국은 팔레비 왕조 시절에 굉장히 친숙한 나라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테헤란로 있는 거 아시죠? 완전히 노른자 땅이 됐죠. 이란에도 서울로가 있습니다. 완전 중심가입니다. 이렇게 서울로 테헤란로 하면서 우애를 과시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시절도 다 물 건너갔죠.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니의 신정국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홀랑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란의 국호도 그냥 이란이 아니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조선이 호메니고 그 후계자 하메네이고 지금 현재 이란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팔레비 왕조 시절에는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도 입고 차도로 같은 거나 히잡 이런 거 아무도 쓰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란은 친미 국가에서 반미 국가로 변신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마치 역사가 뒤로 거꾸로 흘러가고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간 것처럼 역사의 퇴조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유럽은 석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란과의 관계에 다소 너그러웠지만 미국의 검수 조치 이후 거의 이제는 같은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메네이의 강경책도 한몫했습니다. 이란은 공공연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걸 봉쇄하면은 전 세계는 기함을 합니다. 전 세계 해상 수송량의 약 70%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상황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죠. 트럼프의 이란산 석유 수출 금지는 정말로 가혹했습니다. 이란의 돈줄이 꽉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어떻게든 석유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란산 석유 수출가는 놀라지 마십시오. 국제 유가의 10분의 1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기만 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무려 90%가 남는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척으로 볼 때는 위험을 좀 감수하고 야매로 이거 수입하는 데 성공하면 90%의 이익이 남는 수지가 확 맞는 장사가 됩니다. 이런 수지 맞는 가격으로 중국이 이란 석유의 약 50%를 사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세컨더리 보이콧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날려야 또 이란의 수출을 금지할 수가 있죠.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제대로 금지가 안 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중국이 50% 사간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증거를 잡은 게 없습니다. 떨거지로 좀 잡은 건 있지만 그나마 이 배들이 이란 항구에 떡 대고 이래 사가는 게 아니라 환적도 하고 배에서 발신하는 자기 위치 추적기 이런 게 다 끄고 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잡는다 해도 그게 제대로 된 상선인지 유조선인지 아니면 불법 유조선인지 위성으로 잡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계좌를 확보하는 게 제일 좋죠. 이런 덤핑 가격으로도 수출길이 더 막히고 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죽으라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 특히 CIA, 미국 CIA의 첫 보전이 지금 한참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이란 석유 검수 조치하고 나서 세일 석유를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 약 370만 배럴로 이란이 작년 4월 달에 팔아먹던 하루 250만 배럴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이란의 석유는 초경질유로 해가지고 품질이 워낙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이란 원유 수출량은 하루 약 50만 배럴로 급감해버렸습니다. 이란의 숨통이 막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입니다. 이란은 어떻게든지 핵무기를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신정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어떤 정치 경제보다 더 우위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유대교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사활을 걸고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핵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은 이걸 말리고자 하죠. 북한의 경우에는 고난의 행군기를 넘기면서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 그래도 핵 개발을 포기 안 했습니다. 마침내 핵무기를 가지게 됐고 그 핵무기로 이제는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아직 변변한 핵실험조차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 우라늄을 농축시키고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란이 쳐다볼 때 북한은 핵무기 보유 모델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던 그 전력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핵무기를 개발하고 손에 딱 넣을 때까지 미국에 굴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북한과 다릅니다. 버텨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석유 검수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을 요청했죠.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국내 수입 운유량의 약 70% 내외가 통과하는 주요 해상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을 염두에 두고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해부대는 작전 능력이 아주 우수하죠. 아덴만의 여명, 그 작전 기억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그 청해부대가 여기 투입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 검수 조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핵이나 이런 거는 다 예외로 치고 석유 수출 금지에 관해서만 딱 보면은 두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란에서 석유를 사가는 사람들을 모조리 파악해가지고 엄격하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매기겠다. 이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검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즉 이란에 의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살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미국이 끝까지 도모하려고 해요. 이 두 번째 전략의 일환으로, 즉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너희 나라 유조선은 너희가 챙겨라 하면서 호위함 파견을 요청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봉이냐? 중국은 원유의 91%를 거기서 가져가고 일본은 62%,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많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왜 우리가 수년 동안 다른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원유 수송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보호하고 있나? 모든 나라는 자국 선박, 즉 너희네 선박은 너희들이 보호해야 되지 않나? 미국은 세일 석유 펑펑 난다. 석유 넘쳐난다. 수출량 봐라. 엄청나게 팔아먹고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실제로 얻을 실익은 별로 없다. 우리는 돈만 쏟아붓고 거기서 얻는 거는 별로 없다. 이렇게 트럼프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 세계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전에 한번 했었죠. 세상에서 몇 번째로 큰 배가 있습니다. 이란의 유조선입니다. 이 그레이스 1호인데요. 데드웨이트가 무려 30만 톤입니다. 이거를 영국군이 납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잡을 때 미국이 정보를 제공해서 잡은 겁니다. 영국으로 볼 때는 이 어마어마한 배 한 척을 납포했는데 영국이 이거 꿀꿀 삼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다 돌려주겠죠. 이 배는 배가 너무 커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해요. 이란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를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로 가다가 잡혀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큰 배도 있지만 다른 유조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원래 석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유조선이 좀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야매로 석유를 수입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이란의 유조선 12척을 실어 나르는 이 루트가 이렇습니다. 이리 막 이렇게 실어 나릅니다. 중국 가는 거, 저기 터키, 시리아 이런 데로 실어 나르는 거, 이 루트가 다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란의 수입을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석유 수출을 금수하기 위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제재를 발휘했잖아요. 특히 사가는 사람, 사가는 기업에게도 세컨드리 보이콧을 눈물나게 때려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제재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석유는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아까 50만 톤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통계치고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석유를 이란 유조선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된 올해 5월 2일 이후 70여 이란 유조선의 동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유조선들 중에 12척은 5월 2일 석유 검수 조치가 발효된 이후 석유를 싣고 중국이나 지중해 동부에 인도했는데 그 구매자들 중에는 시리아나 터키도 포함되어 있죠. 중국, 시리아, 터키 이렇게 의심국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12척의 유조선 중에서 일부만 이란산 석유를 인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타임즈지 조사에 의하면 기록된 선적 물량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수항에서 공해로 먼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갈 때는 가득 싣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빈배로 돌아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첩보위성이나 감청, 즉 신호정보라고 있습니다. 인적 정보가 있고 신호정보가 있는데 신호정보 수집만으로는 모두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완벽한 증거를 잡지 못하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위험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동유럽인들이 보드카와 적 포도주를 들고 테헤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젖과 꿀 대신에 술과 현금이 흐를 것이다. 꾸준히 흐를 것이다. 술과 현금이 흐르는 지상낙원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정보를 좀 주면 그 브로키지 수수료를 2배로 주겠다. 2배로 인상하겠다고 제안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석유학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석유 산업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돕기 위해 매달 $5,000씩의 신임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업가로 위장한 아름다운 아르메니아 여인들이 나타나서 여기에 이 여인들이 매춘부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매춘부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긴 매춘부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하기가 좀 쉽지 않죠. 옛날에 마타하리는 했지만 요즘 현대 매춘부가 아니고서야 쉽지는 않겠죠. 이 아름다운 여성 사업가들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술과 현금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약속하면서 시라즈, 아스파한 이런 유명 관광지에 같이 놀러 갈래요? 여행하실래요? 여러분 솔깃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만약 석유 무역업자라면
남자들이 쏠깃해야 하네요. 우리 구독자 중에는 쏠깃하신 분이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란의 석유 장관은 이름이 비잔 장관에, 또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관에도 아니고, 이란의 비잔 장관의 석유 장관은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정보는 전쟁 정보에 가깝다. 억수로 비싼 정보다. 석유 거래상들은 이 사람들이 미국의 이익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외국인들이 이란 석유부가 석유 판매를 하고 이때 사용한 은행 계좌 정보에 대해서만 현상금이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를 약속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미인계를 쓰는 아름다운 여성 사업가들이 아스파한에 같이 놀러 가자. 술과 현금이 끝없이 흐르도록 그런 지상낙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아스파한에 꿈결 같은 여행을 가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유혹을 해댑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들은 미국의 비자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여차하다가 안 되면 미국으로 태워버려라 이거죠. 돈 실컷 먹고 미국 가서 잘 살아라 이겁니다. 거기다가 여기다가 또 사기꾼들이 설치입니다. 어느 거래자는 속았다 이렇게 시인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르메니아 여성 사업가들은 사실은 매춘부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매춘부들은 은행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아르메니아에 기업을 등록하고 그 기업으로 하여금 석유를 샀게 구자번호 알려줘. 돈 어디다 붙이면 돼. 이렇게 해서 구자번호 뺄라 그러죠. 이렇게 빼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어떤 여성 사업가, 즉 매춘부는 이 이란의 석유 무역업자들한테 여자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기도 하자 이란 보안군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조사를 했고 결국 이런 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실토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외국에서 석유를 사가는 고객들도 역시 이란산 원유를 구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미국이 갈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 때문에 신경 과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무역업자들은 해외여행을 할 때 고객들이 한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호텔 바꿔라. 지금 그게 누가 간다. 이렇게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이 무역업자들은 해외로 나가면 해외 공항에서 바로 신문을 받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생깁니다. 한 외국인 고객이 몸에 꽉 끼는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고 무역업자가 누설할 수 있는 정보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성 여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석유를 사가는 구매자가 오히려 이 무역업자가 불면 자기도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미인계를 쓰기도 합니다.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혀가지고 하이힐을 신겨가지고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떠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역업자가 입이 꽉 묵은 사람일 때 거래를 하는 거죠. 자기도 실컷 장사해봤자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면 골로 가는 거 아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아르메니아의 미인들만 설치고 다니는 꼴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이란은 스파이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미국 CIA를 위해서 일했다고 자백한 스파이만 17명 이런 이란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즉 이 이란인들은 석유 수출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란 정부는 용의자들 중 일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합니다. 보통 때는 이런 정보전, 첩보전이 벌어지고 스파이 전쟁이 벌어질 때는 미국 대통령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어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 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딱 잡아 뗀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잡아 떼는 경우하고 있었지만 잡아 떼야 하기 때문에 잡아 떼는 경우하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나 미국의 관리들은 이란의 석유 부분에 미국과 그 정보기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스파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인정한 셈입니다. 누가 스파이 활동을 하든지 간에 줄어드는 이란 석유 무역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파이들이 설치고 다니니까 함부로 석유 수출을 하겠습니까? 사가는 사람은 사가는 사람대로 몸살이게 돼 있으니까 이란의 석유 수출이 확 떨어진 거죠. 결국 미국의 스파이 전략은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만약에 CIA의 스파이설이 사실이라면 뉴욕타임즈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거래자들은 그들이 정보를 얻는 대가로 온갖 종류의 페이퍼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석유 무역업자들은 몇 달마다 사무실을 바꿉니다. 그리고 서류를 하드카피로만 저장합니다.
종이로만 저장합니다. 인터넷에 띄워놓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사용 안 합니다. 왜냐? 이란의 석유무역업자들은 자기네들의 사업장, 사무실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은밀한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미리 딱 상상을 하고 일을 합니다. 사무실 전화 상대방의 도청 다 한다고 보고요. 핸드폰도 수시로 바꿉니다. 이 이란 석유업자들은 자신들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들은 해킹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업자들은 간첩이나 보석도둑이 아닌데 갑자기 국제적인 규모의 스파이 활동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석유무역상 메이샴 샤라피는 때로는 스릴러 스파이 영화에서 연기하는 배우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이후 이 판매에 대한 정보는 서방 정보기관들이 매우 탐내는 무기이자 이란에 대한 최고 기밀이 됩니다. 한때는 잘 연결되던 사람들에게도 이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 즉 석유 수출입이 괜찮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이란산 석유 판매 산업은 스파이 활동이라는 세계적인 게임으로 변질됐습니다. 이 전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트럼프가 여러 번 읽어서 자기화시킨 책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싸우지 말고 이겨라. 전쟁을 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수단 방법을 가릴 것 없이 전쟁을 치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이 손자병법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명한 36개 중에 31개가 미인계입니다. 적의 병력이 강하면 그 장수를 공략하고 장수의 지모가 뛰어나면 그 예리한 통찰력을 약화시켜라. 장수의 지모가 약화되면 그 부대는 사기가 침체되어 그 기세는 반드시 위축된다. 마음속 깊이 자신의 의지를 숨겨놓고 즉 내부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략해야 비로소 확실하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미인계입니다. 미인계는 고대 중국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미인계를 가장 즐겨 쓰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을 한번 다녀오면 가기 전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한 번만 다녀오면 사람이 확 변해버립니다. 특히 북한을 방문한 정치인들은 북한만 갔다 오면 앞장서서 북한 3대 세습 정치를 찬양하고 비호합니다. 미군 철수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민족끼리 국가보안법 철폐 같은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을 다녀온 정치인, 종교인, 기업인, 언론인 심지어는 방송인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이상한 궤변을 넣어놓습니다. 특히 로버트 박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죠. 이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의 기사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평양시 동대문구역 문수봉, 이 문수봉 상기석에 위치한 률동 1동에는 현지처촌이 있습니다. 이 현지처촌에는 홀로 사는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들이 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 이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는 뭡니까? 완전히 산거지 아닙니까? 그러다가 북한에 가서는 이런 소녀들, 이런 여자들이 손목을 꽉 붙들고 다닙니다. 이 아저씨는 손잡고 한번 보십시오. 손을 꽉 붙들고 다닙니다. 범민련이라는 데는 1997년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지만 해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호텔방에 자고 있으면 들어온다든지 술을 마시지 못하는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음료수에다가 히로뽕을 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유혹을 해버립니다. 북한 통전부에서 활동했던 장진성 씨는 지금도 평양시 동대문구역 문수봉 상기석에 위치한 률동 1호에는 현지처촌이 있다. 거기에서 사는 대부분의 여성들의 남편들은 남한이나 해외의 유명 인사들이다. 이를테면 평양의 아내들과 가족들인 셈입니다. 그들을 우대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대남 공작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들의 시도 받아 놓는데 이 시가 자라면, 외국인 아이들이 자라면 전 세계로 파견되는 그 나라의 피부색하고 똑같으니까 파견되는 북한의 공작원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인지 미국의 국무부가 6일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북한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미국 들어올 때는 별도의 인터뷰를 거쳐라. 이런 조항을 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북한을 갔다 오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북한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변해버리니까
해가닥 해버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손자병법에 의하면은 미인계는 경비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은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이란으로 돌아갑니다. 이란의 한 무역업자는 석유부의 정보부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수상한 유럽인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고 합니다. 위기를 느끼는 거죠. 즉 자기가 이란 정보부의 마수에 걸려들어서 졸지에 스파이로 지목당해서 총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이란의 석유 수출업자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석유 수출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이란의 무역업자는 스웨덴이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소개한 어떤 여성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란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 미인계는 한번 들키면 더 못 쓰는 전략입니다. 미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다 하면은 조심들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방문했던 콜빈 애들은 이거 조심도 안 하지만 실제로 이 미인계가 한번 들통나면은 다른 전략으로 바꿉니다. 그게 전법입니다. 그게 손자병법입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소속의 신문인 마슈레고라는 신문이 있는 모입니다. 여기 편집장인 하산 솔리마니는 스파이 조직이 석유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의 정치인 1명과 석유 거래상 2명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란에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17명 중에 상당수는 석유와 에너지 분야에서 무역업자와 브로커로 일했다고 두 무역업자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은 아르메니아 여인들의 중요 비즈니스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소문나면 그다음부터는 이란인들이 조심을 해버리거든요. 이제는 다른 방식이 동원될 겁니다. 이란 정부는 이 17명의 용의자들 중에 일부에게는 사형을 선고했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위해서 일했던 마타하리 역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거 마타하리 사형 집행했던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렇지만요,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돈 이만큼 갖다 준다고 하면 그 유혹은 부딪히기 힘든 모양입니다. 어쨌든 전략은 바뀔 겁니다. 어떤 전략을 동원하든 그것은 직접적인 전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적인 전쟁보다 더 무섭고 가혹한 전략이 동원되겠죠. 호르무즈 해협에 이익이 걸린 세계 각국을 끌어들이는 그 전략.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유조선 보호를 위해서는 좋든 싫든 끌려가게 되겠죠. 이것도 트럼프 전략의 일환입니다. 저는 트럼프의 손자병법, 이것이 아주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전 세계가 여기 끌려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하나만 상대했는데 전 세계를 끌어들이려면 이란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이란이 싸울 수 있나요? 이것은 트럼프가 전쟁을 회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출구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청해부대 등 군대를 파견할 겁니다. 다만 이런 일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일개 국가가 특정 종교나 특정 이념에 빠져서 경직돼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경직되는 순간 방법이 안 나옵니다. 예컨대 이란이 신정국가로서 이슬람 원본주의에 충실하면서 미니스커트까지 허용되던 나라에서 갑자기 부르카, 차도로, 히잡 이런 것을 강요하는 나라로 바뀌는 것처럼 이런 이슬람 국가가 유대교 국가인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스스로 신정체제를 포기하고 국가개혁에 나서는 게 방법이긴 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외교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란이 가야 할 길이지만 과연 이란이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신의 의지로 힘들다면 외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과적인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숨통을 쪼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어찌되었건 트럼프는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고 이란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겁니다.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전 세계 인류의 안전과 행복을 지향하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